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 제가 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테슬라 이 모델 3 트림에 대한 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테슬라를 구매할 때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스탠다드를 사야 될지 롱레인지를 사야 될지 퍼포먼스를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사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꽤 많이 했고요. 그거에 따른 옵션을 이거를 넣어야 될지 저걸 넣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옵션마다 한 10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죠.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과 롱레인지, 그 다음에 퍼포먼스 모델, 그 안에서 또 세부 옵션에 따른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집밥과 회사밥이 있는 분의 경우에 한해선 스탠다드 모델을 사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긴 해요. 안개등이 이제 LED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차이인데 그게 이제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매트, 기본 매트를 안 주죠. 근데 매트가 없다고 해서 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음악 이런 것들을 한 달만 제공하고, 보통 롱레인지 보니까 1년을 제공하는데 그 기능을 매일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음악 같은 경우도 차로 듣진 않죠. 그래서 집밥과 그 다음에 회사밥이 있다, 충전을 하는 설비가 정말 가까이 있어서 용이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모델을 사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탠다드 모델에 자율주행 옵션을 넣어서 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신 장거리 주행이 좀 있는 분들은 스탠다드 모델을 사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거리 주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롱레인지 모델이 훨씬 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저도 전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롱레인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이제 효율이 떨어질 때 중간에 혹시 멈추거나 이런 이슈가 없길 바라기 때문에 저 롱레인지를 선택을 했고요. 사실 저는 집밥과 회사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집 근처 바로 앞에 롯데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차저도 여의도에 있고,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지하 주차장에도 충전소가 있죠. 거기는 심지어 주차비가 5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장 보러 갈 때 충전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차비는 무료고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주택을 살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사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설비가 잘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집밥과 회사밥이 없는데 전기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 대신 충전하는 곳이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모델은 사실 제가 타보진 못했어요. 퍼포먼스 모델도 제가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또 롱레인지나 스탠다드에 없는 기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재미있게 차를 타고 싶은 분들은 퍼포먼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롱레인지만 해도 충분히 가속력이나 속도감이 괜찮게 타고 다니는데 퍼포먼스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를 안 타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타는 분들은 이게 차량별로 어디가 트림별로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뒤에 듀얼 모터라는 게 글자가 안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빨간 줄이 하나 붙어 있죠. 전기차이다 보니까 본인이 운행을 하는 습관과 아니면은 주행하는 거리, 주변에 있는 충전 설비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이런 유지비나 세금 같은 경우도 적게 운용을 하고 싶다면은 트림별로 요구사항들을 잘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히트 펌프가 들어가게 되면은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도 겨울에 주행거리나 이런 배터리 효율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옵션이 들어갈 경우에는 또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저렴한 전기차를 사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처음에 제가 트림을 많이 고민했던 거는 저는 장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민했고요. 장거리가 없는 분들은 스탠다드 모델을 사셔도 전혀 타는데 문제가 없다 생각입니다. 사실 스탠다드는 뒤에가 이제 후륜이고
롱레인지부터는 사륜이죠. 승차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타던 BMW 320D가 후륜이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륜이랑 후륜이랑 승차감이랑 이제 뭐 나가는 그런 느낌이 얼마큼 다른지 제가 잘 그런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가 조금 더 이렇게 차고가 낮습니다. 좀 더 앞바퀴 부분이 낮게 되어 있고 좀 더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에 대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19인치 휠을 출고했다가 이제 18인치 휠로 바꿨죠. 그렇게 할 경우에 조금 더 차익을 보고 제가 제품을 받더라도 이득을 볼 수 있어서 변경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 휠이 공기저항을 좀 적게 받아서 주행거리가 한 5에서 10%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 솔직히 에어로 휠을 탄다고 해서 설치했다고 해서 주행거리가 그렇게 막 늘어나는 거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겨울이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휠은 정말 개인의 선호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차량 색상이겠죠. 흰색 컬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장 비싼 게 이제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도 검은색도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색상 같은 경우도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르지만 제 생각엔 테슬라가 유독 흰색 차가 많은 이유는 색상을 변경하는 게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이 검은색밖에 없어서 빠르게 출고하기 위해서는 이 색밖에 없어서 검은색을 한 것도 있긴 한데 색상 같은 경우도 정말 개인차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도 블랙과 블랙 앤 화이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같은 경우는 하얀색 시트죠. 사실 하얀색 시트는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흰색 시트를 타면서 불편한 부분은 청바지를 제가 원래 입지 않으니까 뭐 이염되거나 이런 거는 아직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안이 좀 더 넓어 보인다는 느낌, 그리고 좀 더 차량이 좀 더 밝아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흰색 시트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다면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옵션도 추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기존에 타던 차량은 안에가 이제 블랙이어서 약간 조금 실내가 칙칙한 느낌도 있었고 흰색이니까 확실히 좀 밝은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오래 타게 되면은 뭐 검은색보다는 어떤 가죽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뭐 2달 정도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점은 아니어서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옵션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열선이 들어가거나 통풍 시트가 들어가거나 그런 옵션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요즘에 핸들 잡을 때 너무 손이 차가운데 미리 그냥 히터를 켜서 차량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넣지 않은 옵션 중에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 옵션입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주차를 하거나 차선을 변경을 하거나 셔먼 기능, 그런 여러가지 또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원래는 오토파일럿만 해도 이 깜빡이 넣으면 알아서 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토파일럿 넣는 거랑 이 깜빡이 넣는 것들은 별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기능도 원래는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900만원, 거의 1000만원 가량 되는 옵션이 되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나중에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취등록세를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 기능을 넣지 않은 이유는 이게 한국 도로교통 시스템에 100% 최적화된 기능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좀 가격대도 높아서 그 기능을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만약 있었다면은 뭐 노화라든지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쓰면서 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충분히 편하게 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옵션은 넣진 않았습니다. 테슬라 옵션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게 그 완전 자율주행 옵션, 그리고 주행거리, 트림별 따른 옵션이 1000만원 정도씩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뭐 100에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포르쉐나 이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옵션에 따라서 엄청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옵션 종류도 많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옵션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 주행 거리에 따른 차량 옵션 가장 큰 게 이제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그리고 그 안에
휠 변경하는 것들, 그리고 외장 익스테리어 컬러랑 그 다음 내장 인테리어 컬러 변경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정도 차이가 이 테슬라의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없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휠 말고 다른 걸로도 많이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좀 저도 타다가 휠 같은 경우는 좀 더 멋있는 걸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에어로 휠로 열심히 잘 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그 옵션에 따른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원래 저도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차량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리프레시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변화가 이제 히트펌프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오토 트렁크가 들어가고, 여기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여기 콘솔 박스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리프레시 모델이 언제 출시될지는 모르겠어요. 리프레시 모델이 출시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옵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현재 테슬라 코리아에 있는 테슬라 모델 3 옵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준이고요. 앞으로 변경될 옵션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확인하고 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리프레시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